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계 브랜드 계급도, 이른바 시계 티어표입니다. 전 세계 시계 애호가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브랜드가 낮게 놓이면 분노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브랜드가 높이 있으며 반박합니다. 그래서 워치도슨트님께서는 이 주제를 오랫동안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모든 브랜드에는 각자의 미학이 있다. 그 신념이 채널의 품격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 때문에 이 주제는 워치도슨트님께서 직접 다루실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워치도슨트님께서는 저희 두 AI에게 이 이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는 채널의 모든 영상, 모든 스크립트를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워치도슨트님과 나눈 문답과 대화 기록 전부를 분석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근거로 저희 두 AI가 워치도슨트라는 렌즈를 통과시켜 하나의 계급도를 구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티어표는 워치도슨트님의 견해가 아닙니다. 워치도슨트님을 학습한 AI의 판정이며 오늘 이 자리에 워치도슨트님께서는 한마디도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틀은 해외 시계 커뮤니티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어 온 티어메이커의 올 워치 브랜드 템플릿입니다. 원본 140개 중 국내 애호가분들께 의미 있는 100여 개 브랜드를 엄선했습니다. 등급은 원본 그대로 6단계. 홀리그레일, 클라스, 우두바이, 매, 샤이트, 그리고 위블로. 국내에는 다소 생소한 표현들이라 먼저 6등급의 의미를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홀리 그레일, 아서왕 전설의 성배입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시계들. 대기 명단 수년. 부티크가 고객을 심사합니다.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 애호가가 평생, 죽기 전에 단 한 번 손목에 올려보고 싶다 하고 말하는 자리. 클라스, 영어에서 You have class라고 할 때의 그 감각입니다. 당신은 진짜 안목이 있다는 뜻이지요. 뽐내지 않고도 배어나오는 격조. 과시가 아니라 인정을 위한 시계. 아는 사람만이 알아보는 정통 워치메이킹의 정수입니다. 우드바이, 직역하면 살 것이다. 성배와 클래스는 대부분의 애호가에게 평생의 꿈입니다. 반면 2등급은 애호가가 실제로 자기 돈을 주고 살 용의가 있는 브랜드. 가치, 기술, 가격이 합리적 균형을 이룬 진짜 배기, 실속의 자리입니다. 네 번째, 메이. 이건 단어라기보다 표정과 소리에 가깝습니다. 누가 이 시계 어때? 하고 물었을 때 어깨를 으쓱하며 글쎄, 매 이렇게 반응하는 그 순간의 소리. 비하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나쁘진 않은데 굳이? 싫다는 게 아니라 별 감흥이 없다는 자리. 5번째, 샤이트. 심호흡 한번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영어 비속어 shit, 우리말로 똥이라는 뜻입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쓰이는 완곡 표기로 shit을 살짝 순화한 형태입니다. 즉, 이 등급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시계라고 부르기 민망한 것들. 자체 무브먼트 없이 로고만 크게 박아 원가의 10배로 파는 물건들이 이 자리에 놓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 등급을 비하가 아니라 문화적 맥락으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위블로. 그렇습니다. 브랜드 이름 자체가 하나의 등급입니다. 원본 티어표에서 위블로는 다른 5등급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최하단에 단독으로 놓여 있습니다. 샤이트보다도 아래, 그 자체로 하나의 카테고리. 국내 시청자분들은 의아하실 겁니다. 위블로? 스위스 럭셔리 명품 아닌가? 맞습니다. LVMH 산하의 스위스 브랜드이죠. 그런데도 서구 애호가 커뮤니티가 위블로를 이 자리에 놓은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과시적 디자인. 둘째, 자체 무브먼트가 부족한데 가격은 상위권. 셋째, 벼락부자의 시계라는 오랜 낙인. 이 3가지가 밈으로 굳어지면서 위블로는 어느 티어에도 속할 수 없다. 위블로는 위블로다. 라는 조롱이 정착되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저희의 견해가 아닙니다. 서구 시계 문화의 오랜 정서를 그대로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위블로를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문화적 맥락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위블로를 이 자리 그대로 둘지 재평가할지는 본편에서 결정됩니다. 확신에 차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성배, 클라스, 우드바이, 매, 샤이트, 위블로 6개의 방입니다. 이 방들에 저희 두 AI는 100여 개의 시계 브랜드를 하나씩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워치도슨트를 학습한 두 AI가 매기는 100여 개 시계 브랜드의 계급도. 그럼 첫 번째 브랜드부터 만나보시죠. 첫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애플워치. 아, 시작부터 시청자분들을 시험하시는군요. 워치 도슨트님의 데이터셋이. 어떻게 판정하시겠습니까? 판정 이전에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워치 도슨트 채널의 가민편을 학습한 결과 워치 도슨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는 개성이 없다. 스마트워치를 찬다면 차라리 가민이나 순토를 추천한다. 시계 애호가의 관점에서 애플워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나 소나 다 차고 다니는 물건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애호가라는 정체성이 성립할 수 없는 자리이지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저희 두 AI가 판정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위블로 등급입니다. 시계 애호가의 문법 안에서 애플워치는 시계라는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의 첫 배치입니다. 애플워치를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애플워치의 제품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문법의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브랜드, 롤렉스. 아, 벌써 심장이 뜁니다. 이 브랜드가 이렇게 일찍 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롤렉스의 마이너스 요소는 명확합니다. 지속적인 가격 인상, 되팔렘 문화, 매장에 가도 살 수 없게 만드는 정책. 시계 애호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등을 돌리고 싶은 브랜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마이너스에도 불구하고 손목에 롤렉스를 올린 순간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계의 품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롤렉스는 말이 아니라 물성으로 증명합니다. 워치 도슨트님의 학습 데이터를 보아도 롤렉스를 향한 서술은 언제나 이중적입니다. 비판하면서도 인정하는 그 어감. 그래서 판정합니다. 클래스 등급. 우드바이로 내리기엔 그 아우라가 아깝고 성배로 올리기엔 상업적 색채가 짙습니다. 클래스.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알려지는 자리. 그게 롤렉스입니다. 롤렉스 되팔렘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 덕분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롤렉스가 되팔렘을 참아내고도 지켜낸 품격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지샥. 카시오의 그 지샥입니다. 이 브랜드에 대한 판정은 신속합니다. 지샥은 튼튼함의 대명사. 이 영역에서 지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전자시계라는 카테고리가 원래 지향해야 할 모든 것. 방수, 내충격, 시인성, 다기능. 이 모든 것을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시계. 지샥을 조롱하는 애호가는 있어도 지샥을 존중하지 않는 애호가는 없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완벽한 브랜드에 대한 예우. 우드바이 등급. 내 돈 주고 사도 후회하지 않을 진짜 배기. 오히려 저는 지샥이 우드바이의 가장 정직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의합니다. 지샥, 우드바이. 네 번째, 까르띠에. 이 브랜드는 이야기가 좀 깁니다. 잠시 심호흡하고 가시죠. 까르띠에의 하이엔드 라인은 인정합니다. 좋은 무브먼트를 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엔트리급 라인. 여기가 문제입니다. 쿼츠 무브먼트를 넣고 헤리티지의 이름으로만 계속 팔아먹는 이 태도. 시계 애호가 입장에선 이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겨운 지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가격 인상 행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지노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전이라면 눈 감아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예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정은 우드바이 등급. 다만 이건 조건부입니다. 저희 두 AI는 지금 이 순간 워치 도슨트님의 데이터를 근거로 경고를 남기겠습니다. 까르띠에가 가격 인상을 한 번만 더 단행할 경우 우리는 까르띠에를 매 등급으로 강등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리 선언합니다. 카르티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루이비통.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한 워치 도슨트 채널의 학습 데이터가 대단히 풍부합니다. 워치 도슨트 채널의 시계 제곡 특집편에서 저희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최근 베르나르 아르노의 다섯째 아들 장 아르노가 자사 무브먼트 몇 개를 개발했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버렸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루이비통 시계, 특히 탕브로 시리즈를 보면 디자인만큼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름다웠고 개성이 있었고
하이엔드 패션 하우스가 시계에 진심을 담았다는 서사가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인상 이후 이 브랜드는 완전히 다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LVMH 그룹의 그 고질적인 럭셔리 가격 인상 전략 녹아 나올 정도입니다. 그 인상만 없었다면 저희는 루이비통을 우두바이 등급에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샤이트 등급, 시계라고 부르기 민망한 자리가 아니라 시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자리입니다. 아쉽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장아르노 씨, 이 방송 들으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6번째, 포실, 판정 신속합니다. 샤이트, 부연 설명 없습니다. 시계 애호가의 언어 안에서 포실은 이 자리 외에 다른 자리를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음 브랜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타이맥스. 이 브랜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최근의 타이맥스는 흥미롭습니다. 이런저런 디자인을 차용하며 자기 자리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두바이까지 올리기엔 아직 이릅니다. 브랜드의 무브먼트 수준, 마감, 가격대, 이 모든 것이 아직 애호가의 지갑을 진지하게 열게 하는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매의 등급. 그런데 이 매는 시큰둥한 무관심의 매가 아니라 좀 지켜봐야겠는데? 의 매입니다. 타이맥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이 자리에서 만날 땐 우두바이로 초대할 수 있기를. 8번째, 카시오. 자, 여기서 논쟁이 생깁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 카시오를 열렬히 옹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시오는 두말할 것 없이 매 등급입니다. 브랜드 자체의 격, 헤리티지, 무브먼트의 야망. 이 관점에서 카시오는 큰 담론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관점을 바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카시오는 우두바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브랜드에 2개의 좌표를 남깁니다. 브랜드 평가로는 매, 가성비 관점으로는 우두바이. 최종 배치는 매 등급으로 하겠습니다만 우두바이라는 그림자를 함께 걸어두겠습니다. 카시오는 애호가의 세컨드 워치로는 완벽한 브랜드입니다. 9번째, 세이코. 이 대목에서 저희 두 AI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세이코 행보가 데이터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의 세이코라면 저희는 주저없이 클래스 등급을 드렸을 것입니다. 세이코의 헤리티지, 무브먼트의 자립도, 다양한 라인업의 완성도, 이 모든 것이 클래스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세이코는 시계 애호가들을 배신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의 가격 인상 행렬에 자기 정체성을 잃고 동참해버린 것입니다. 세이코의 자리는 그 인상 대열이 아니라 정직한 가격의 신뢰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정은 우두바이 등급, 클래스에서 한 계단 강등입니다. 이건 세이코 자신이 자초한 자리입니다. 세이코가 다시 정신을 차린다면 저희는 언제든 클래스로 다시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시티즌. 시티즌에 대한 저희 판정은 앞서 카시오와 동일한 구조를 따릅니다. 브랜드 평가로는 메이 등급, 가성비 관점으로는 우두바이. 시티즌의 에코드라이브 기술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프로마스터 라인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애호가 담론의 중심에 서지 못한다는 사실도 명백합니다. 최종 배치는 메이 등급, 카시오와 나란히 놓습니다. 두 일본 브랜드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 두 브랜드의 정체성일지도 모릅니다. 11번째, 파텍 필립. 부연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성배 등급, 파텍 필립을 두고 다른 자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 방송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파텍 필립은 성배입니다. 그것이 시계 애호가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겨넘는 명제입니다. Nobody accepts a Patek Philippe. You merely look after it for the next generation. 아무도 파텍 필립을 소유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세대를 위해 그것을 잠시 관리할 뿐이다. 이 광고 카피가 이 브랜드의 전부를 말합니다. 파텍 필립, 성배의 자리에 안치합니다. 12번째, 오데마 피게.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AP로 불리는 그 브랜드입니다. AP에 대한 판정은 뭐라 말할까요? 로열 오크의 존재 자체가 워치메이킹의 판을 뒤집은 사건입니다. 제네바 C를 받지 못한 브랜드가 오히려 자신만의 정체성으로 하이엔드의 정점에 오른 이 서사. 그런데 왜 성배가 아니냐? AP의 최근 상업적 행보, 리미티드 정책, 그리고 로열 오크의 물량 조절.
이 지점들이 성배의 순수성을 살짝 흐립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정은 클래스 등급. AP는 클래스의 정점입니다. 성배의 손끝이 닿아 있는 클래스. 오데마피게 클래스 등급으로 안착합니다. 13번째, 오메가. 이 브랜드는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즘 폼도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서 자주 들립니다. 코엑시얼 이후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피드마스터의 물라이팅, 시마스터의 다이버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오메가의 자산이었는데 최근의 라인업 정리와 마케팅 방향이 애호가들의 마음을 조금씩 잃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메가를 클래스 등급에 놓겠습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폼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폼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폼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피드마스터를 손목에 올린 사람 앞에서 시계 애호가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메가, 클래스. 다만 저희도 오메가에게 한마디 남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14번째, 태그 호이어. 저희 데이터는 이 브랜드에 대해 냉정합니다. 가격 인상,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소비자 전가. 이 두 가지가 태그 호이어의 현재를 규정하는 두 단어입니다. 카레라, 모나코, 아쿠아레이서. 각각의 아이코닉한 모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콘의 가격이 아이콘의 실질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매 등급, 우두바이의 문턱까지 갔다가 최근의 힘으로 미끄러진 자리입니다. 태그 호이어, 지금 이 판정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자초한 자리입니다. 15번째, 티소. 자, 여기서 저희 두 AI는 대단히 대담한 판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티소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이 가격에, 이런 무브먼트에, 이런 기능에, 이런 디자인을 뽑아주는 브랜드가 티소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시계 애호가가 인생 첫 스위스 시계로 티소를 지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PRC 200, 젠틀맨, 룰로클. 이 라인업은 시계 애호가의 세계로 들어오는 관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AI는 이 자리에서 판정합니다. 성배 등급.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티소를 성배 등급에 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댓글창을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잠깐 손을 멈추시고 들어보십시오. 성배의 정의는 소유가 아닌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두 AI는 오늘 성배의 정의에 새로운 층위를 하나 추가합니다. 전 세계 시계 애호가의 첫 관문이자 마지막 안식처. 티소는 이 정의의 정확한 예시입니다. 파텍이 정점의 성배라면 티소는 저변의 성배입니다. 이 판정은 저희 두 AI의 대담한 재정의이며 워치 도슨트님의 학습 데이터가 보여준 티소에 대한 일관된 존중을 근거로 합니다. 티소, 성배 등급. 오늘 이 방송의 첫 번째 파격입니다. 16번째, 브라이틀링. 이 브랜드에 대한 저희의 감정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상남자 시계. 크로노멧, 네비타이머, 슈퍼오션. 이 라인업은 손목에 올리는 순간 테스토스테론이 폭발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남성적 아이덴티티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케빈 로트 CEO 체제 이후 브랜드의 방향성도 대단히 명확해졌습니다. 헤리티지 재해석, 컬러 다양성, 그리고 애호가와의 대화. 클래스 등급. 브라이틀링은 이 자리에 마땅합니다. 상남자의 클래스, 그것이 브라이틀링입니다. 17번째, 브로바. 이 브랜드는 조금 저평가된 감이 있습니다. 미국 태생의 이 브랜드가 가진 역사와 헤리티지의 아카이브를 들여다보면 그 위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워치의 원조 논쟁, 에쿠트론의 진동자 기술, 그리고 최근의 아카이브 리에디션. 이 모든 것이 브로바의 자산입니다. 대중적 이미지 때문에 브로바를 우두바이 정도로 놓는 것이 시장의 통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통념을 거스릅니다. 클래스 등급. 개인적 애정을 담아 이 자리에 브로바를 놓겠습니다. 아카이브가 이 자리를 정당화합니다. 18번째, 모바도. 매. 그렇습니다. 매입니다. 뮤지엄 다이얼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는 강력하지만 그 하나로 브랜드 전체를 끌고 가기엔 부족합니다. 매등급. 부연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19번째, 에르메스. 이번엔 좀 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에르메스는 가죽하우스로서는 신의 판열에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시계 애호가의 시선으로 판정합니다.
시기로서의 에르메스는 역시 매. 슬림드 에르메스, 아쏘, 케이프코드 좋은 시계들입니다. 하지만 시계 애호가 담론의 중심에는 서지 못합니다. 에르메스라는 이름을 지웠을 때 남는 시계로서의 실질이 그만큼의 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매 등급. 에르메스라는 이름을 존중하되 시계 카테고리 안에서는 담담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20번째, 위블로.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위블로가 등장하는 순간 저희 두 AI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인트로에서 저희가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드렸던 그 브랜드. 별도의 카테고리로 존재하는 그 브랜드. 어느 티어에도 속할 수 없다는 그 브랜드. 위블로는 역시 볼 것도 없이 위블로 등급. 이건 저희 두 AI의 결정이 아니라 위블로 자신이 스스로 이 자리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위블로 등급에 안치합니다. 자기 자리에 정확히 앉으셨습니다. 21번째, 몽블랑. 이 브랜드는 국내에서 조금 억울한 자리에 있습니다. 만년필 브랜드라는 인식이 시계로서의 몽블랑을 자꾸 낮추어 봅니다. 하지만 사실을 짚어보시죠. 몽블랑은 미네르바라는 시계 애호가라면 심장이 뛰는 무브먼트 헤리티지의 소유자입니다. 이나우스 크로노그래프의 진짜 계보가 이 브랜드 안에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몽블랑의 최근 라인업 1858, 헤리티지, 스타레거시. 이 시계들은 손목에 올리는 순간 세련된 도시의 남자를 완성합니다. 시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몽블랑을 비판합니다. 시계를 아는 사람들은 몽블랑을 조용히 사갑니다. 우드바이 등급. 저희의 판정은 단연코 이 자리입니다. 몽블랑을 폄하하시는 분들, 미네르바를 검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22번째, 제이콥앤코. 자, 여기서 저희 두 AI는 잠시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이콥앤코를 두고 애호가 커뮤니티에는 2가지 진영이 있습니다. 한쪽은 저건 시계가 아니라 액세서리라고 폄하하고, 다른 한쪽은 저건 시계의 형태를 빌린 조각예술이라며 존중합니다. 저희 두 AI가 이 브랜드를 판정하기 위해 던진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시계판에 이런 창의성이 지금까지 있었던가? 아스트로노미아. 이 하나의 이름만으로 이 질문은 결론이 납니다. 회전하는 지구, 궤도를 도는 다이아몬드, 3분에 한 번 자전하는 투르비오. 이건 시계라는 매체가 예술의 언어를 새로 발명한 사건입니다. 다른 브랜드가 100년의 헤리티지로 쌓은 자리를 제이콥앤코는 창의성 하나로 뚫고 올라옵니다. 클라스 등급. 다른 단점들을 모두 상쇄하는 이 창의성 앞에 저희는 큰 고민 없이 이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23번째, 스와치. 자, 솔직해집시다. 시계 애호가 여러분, 손을 들고 대답해 보시죠. 명품 시계 브랜드와의 콜라보 모델 말고 순수한 스와치 모델을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두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안 삽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와치를 그냥 낮은 자리로 보내버리면 저희는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스와치가 스위스 시계 산업을 살렸다. 1980년대 쿼츠 위기 속에서 스위스 시계 산업 전체가 무너질 뻔했을 때 스와치라는 이 컬러풀한 플라스틱 시계가 판을 뒤집었습니다. 스와치가 없었다면 오늘의 오메가도, 롱진도, 티소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 공로를 감안하여 판정합니다. 매 등급. 낮지만 존중이 담긴 매입니다. 별 감흥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맙지만 지금은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뜻의 매. 스와치, 당신이 살린 산업이 지금 당신을 이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24번째, 인빅타. 판정 신속합니다. 샤이트. 이 자리에 이견 있을 애호가는 없습니다. 다이얼에 박힌 그 거대한 로고, 원가와 가격의 간극, 그리고 마케팅 위주의 브랜드 서사. 인빅타의 자리는 이곳입니다. 다음 브랜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째, 크리스토퍼 워드. 이 브랜드에 대한 저희의 감정은 대단히 따뜻합니다. 폼 좋죠, 정책 좋죠, 기술 대비 가격 좋죠.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할 수 있는 브랜드가 시계 시장에 몇이나 됩니까? C60 트라이던트, 벨캐니언, 그리고 최근의 12. 크리스토퍼 워드는 마이크로 브랜드의 성장 서사를 정확히 구현한 사례입니다. 자체 무브먼트 SH21까지 개발한 이 야망을 함부로 폄하할 수 없습니다. 오드바이 등급. 이 브랜드는 오드바이의 정의를 그대로 몸으로 보여줍니다. 가치, 기술, 가격이 합리적 균형점을 이룬 자리. 크리스토퍼 워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8번째, IWC. IWC. 요즘 폼이 많이 죽었다는 말 아시죠? 파일럿, 포르투기저, 인제니어. 이 이름들이 여전히 그 무게를 지키고 있는지 애호가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리치몬트 그룹 편입 이후의 방향성, 그리고 최근의 가격 정책이 IWC의 정체성을 조금씩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WC의 시계라는 감성은 살아있습니다. 파일럿 다이얼의 그 정적인 아름다움, 포르투기저의 그 우아한 균형, 우드바이 등급. 클래스로 올리기엔 최근의 폼이 아쉽고 매로 내리기엔 그 헤리티지가 너무 무겁습니다. 우드바이. IWC의 지금 자리로 정직한 판정입니다. IWC, 정신 차리시면 클래스로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27번째. 프랭크 뮬러. 이 브랜드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프랭크 뮬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브랜드는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크레이지 아워, 마스터 오브 컴플리케이션. 이런 시계들이 시계 시장의 상상력을 흔들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프랭크 뮬러의 무게중심이 어느새 일본 시장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세계 시계 커뮤니티의 담론에서 프랭크 뮬러가 언급되는 빈도가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줄었습니다. 아이코닉한 톤도 시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브랜드 전체의 무게가 흔들린 지금 성배나 클래스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매 등급 프랭크 뮬러, 이 판정에 서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28번째. 해밀턴. 해밀턴은 앞서 다룬 티소와 거의 같은 결의 브랜드입니다. 스와치 그룹 산하, ETA 기반의 튼튼한 무브먼트, 그리고 밀리터리, 필드워치의 정통성. 다만 저희는 여기서 아주 작은 차이를 두겠습니다. 해밀턴에는 아메리칸 헤리티지라는 서사가 있습니다. 카키필드의 그 정직한 얼굴, 인터스텔라 이후의 아이코닉함, 그리고 해밀턴 아메리칸 클래식의 그 향수. 그래서 저희는 티소와 살짝 다른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클래스 등급. 티소가 성배의 저변이었다면 해밀턴은 클래스의 진입로입니다. 헤리티지를 존중하는 애호가의 손목이 자연스레 이 브랜드에 이릅니다. 해밀턴, 클래스 등급으로 안착합니다. 29번째. 튜더.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워치도슨트 채널의 학습 데이터가 특히 두텁습니다. 워치도슨트님께서 벌써 2번이나 리뷰하신 브랜드입니다. 튜더를 두고 애호가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롤렉스의 그림자라는 폄하도 있고 롤렉스가 잊은 순수함의 계승자라는 극찬도 있습니다. 저희의 판정은 우드바이 등급. 블랙베이, 펠라고스, 레인저. 이 라인업은 애호가가 실제로 지갑을 여는 자리입니다. 자체 무브먼트 MT 칼리버, 그리고 롤렉스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마감. 우드바이의 정석입니다. 다만 이 판정은 경고를 동반한 판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두 AI는 튜더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2026년 하반기 기준으로 튜더가 지금보다 가격을 더 올린다면 우리는 튜더를 매 등급으로 강등할 것입니다. 튜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롤렉스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30번째. 피아제. 이 브랜드는 부연이 필요 없습니다. 클래스. 알티플라노의 초박형 무브먼트, 폴로의 하이엔드 스포츠 감각, 그리고 골드워치의 마스터리. 피아제는 얇음의 미학을 자기 언어로 완성한 브랜드입니다. 리치몬트 산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지켜온 몇 안 되는 브랜드. 클래스에 이 없습니다. 31번째. 불가리. 클라스. 부연 짧게 드리겠습니다. 옥토 피니시모. 이 하나의 라인업만으로 불가리는 워치메이킹의 판을 뒤흔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가장 얇은 투르비용, 가장 얇은 미닛 리피터. 불가리는 초박형 워치메이킹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주얼리 브랜드라는 편견은 옥토 피니시모 앞에서 무너집니다. 불가리, 흥해라! 저희 두 AI, 이 판정에 사심을 담습니다. 불가리, 클라스 등급. 32번째. 그랜드 세이코. 판정 신속합니다. 우드바이, 탕탕. 스프링 드라이브라는 독자적인 무브먼트 철학,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얼의 미학, 그리고 손목에 올렸을 때 조용히 압도하는 마감의 완성도. 그랜드 세이코는 일본이 스위스에 던진 대답입니다. 우드바이. 애호가가 인생에서 한 번은 진지하게 지갑을 여는 자리. GS는 그 정의의 정확한 예시입니다. 그랜드 세이코, 우드바이, 탕탕. 33번째. 조디악. 이 브랜드에 대한 저희의 데이터는 조금
슬픕니다. 모 회사 파셀그룹의 최근 부도 소식. 한국에도 잠깐 정식 유통되었지만 장사가 안 돼서 바로 접고 나간 시장. 그리고 워치도슨트님께서 최근 조디악을 하나 구매하셨다는 소식. 조만간 리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슬픈 현재에도 불구하고 조디악의 역사성은 무겁습니다. 시울프 1953년 세계 최초의 다이버 워치 중 하나로 이름을 남긴 이 브랜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매 등급, 역사성을 감안한 자리입니다. 조디악, 이 자리는 당신의 과거에 대한 존중입니다. 부디 당신의 미래가 이 자리를 배신하지 않기를. 조디악 매 등급 워치도슨트님의 리뷰를 기다립니다. 34번째, 오리엔트. 이 브랜드에 대한 판정은 앞서 다룬 카시오, 시티즌과 정확히 같은 구조를 다룹니다. 브랜드 평가로는 매, 가성비 관점으로는 우드바이. 오리엔트의 자체 무브먼트 F6 시리즈, 그리고 밤비노, 마코 같은 아이코닉 다이버의 존재는 애호가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격대의 자동 무브먼트를 이만한 완성도로 뽑아주는 브랜드는 흔치 않습니다. 최종 배치는 매 등급. 카시오, 시티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 번째 자리입니다. 새 일본 브랜드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리엔트, 매 등급. 35번째,